예민수의 경제토크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레이저 장비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를 하겠습니다. 레이저 장비는 주로 이제 반도체 이것도 뭐 공정에서의 레이저 장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레이저 장비 하면 또 미용기기도 우리가 떠오르지만 그렇죠. 네, 뭐 네. 그쪽과 더불어서 네. 반도체 쪽의 레이저 장비 쪽의 어떤 구가가 상당히 좀 지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네. 공정과 더불어서 지금 기술적인 진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방막화,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지금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미세 해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제 레이저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이어테크닉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얇게 그죠 슬라이스 그렇죠. 깎아내고. 네네. 그리고 얇게 깎아내면 거기다가 또 미세 공정화도 지금 뭐 거의 뭐 마이크로 단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초고속, 초전력 특화된 AI 반도체가 결국은 메모리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역시 HBM과 DDR5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이 가속화되는데 메모리 생산 업체가 결국은 텍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술적인 미세화를 관련된 텍 마이그레이션 전공 종단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VP라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기술로 연결되려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서 레이저 장비 업체들이 결국은 눈에 띄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고성능 반도체 요구가 증가하면 공정 미세화 그리고 방막화 아주 얇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증착이라든지 이렇게 쌓아 올리는 증착이라든지 식각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얇아진 웨이퍼 두께에 따른 기술 변화가 역시 핵심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성능은 높아지는 반면 반도체는 작고 얇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도체 미세 선폭에 대한 어떤 길이가 또 짧아진다는 것이 같은 면적 내에서 더 많은 회로를 배치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더욱더 미세화 공정으로 가고 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로 공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로 공간은 계속 그렇죠. 올라가는데 네. 그것도 얇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TSV 공법이라고 해서 쌓아놓은 적층 구조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서 얇고 깊은 구멍을 식각하고 증착하는 기술로 발전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불량품이 없어지려면 수율 개선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지. 아주 미세 공정에 알맞는 레이저 기술이 함께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정밀 가공, 그다음에 또 접촉이 좀 되도록이면 없는 비접촉 기술로 가야 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 속도까지 상당히 기술적인 노하우가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레이저 기술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공정 미세화에 따른 반도체 내부에 얇고 깊은 구멍 형성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레이저 기술을 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BM 단수가 증가합니다. 기존의 8단에서 12단, 16단 계속 넘어가죠. 그래서 웨이퍼 방막화 현상을 해결하는데 50몇 단까지 올라간대요. 네, 앞으로는 그러겠죠. 그럼 더 얇아져야 되잖아. 뭐 반도체를 이만큼 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쌓긴 하지만 얇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정 변화가 레이저 기술을 확보한 업체들에게 성장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봅니다.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미세 공정화가 진행되면서 집적도 향상,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집중되는 어떤 그런 집적도가 향상돼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열 관리가 돼야 됩니다.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 제품이 지금 HBM이 잘 못 들어간다. 그게 또 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휠 수 있죠. 예, 그리고 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NCF가 맞느냐, MUF가 맞느냐, 뭐 그것도 이제 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단위 높게 올라가면 지금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MUF 방식보다는 또 이런 NCF 방식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HBM3E나 4로 넘어가게 되면 역시 NCF의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MUF가 지금 HBM3 정도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데 물론 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서로의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도체는 단위 높게 쌓이면서 여기에 열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신호 전달 경로가 단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방막화가 역시 얇게 이루어지는 것들 방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얇아진 웨이퍼가 온도를 가하면 열전도가 되어버리니까 열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 제품이 좀 들어가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야기가 사실 나왔던 거고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좀 잡히겠지만 당장 좀 그런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결국은 열분이 얇아지니까 조금만 충격을 가하더라도 탁 뭐 깨지거나 불량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어떤 과정에서 너무 얇은 걸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접촉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비접촉 기술이 필요하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HBM도 역시 이제 단을 쌓다 보니까 웨이퍼 방막화 기술에 더욱더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HBM 주류가 8단이 주류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이제 12단, 16단 넘어가는데 8단 시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720 마이크론 내에서 한 개의 버퍼 다이와 8개의 메모리 다이가 8개가 또 적층이 돼야 되니까 엄청나게 높게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8단은 결국은 이 부분들에서 50에서 60 마이크론 정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12단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마이크론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6단은 20에서 30 마이크론 정도의 웨이퍼 두께를 요구하니까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HBM3 12단 양산을 이야기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HBM3 12단 양산을 내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정도 초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12단 양산이 HBM3에서 나오니까 결국은 레이저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죠. 그래서 웨이퍼 방막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 구간이 레이저 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수혜 기술 결국은 어떤 종목이 중요하냐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우리가 이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얘기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쓸모가 있는데, 근데 레이저 장비하면 뭐 저만 해도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밖에 없어요. 네네네. 네, 관련된 기업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이오테크닉스 생각이 나실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게 한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오테크닉스는 잘 아시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첫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이 이제는 조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AP 시스템 이야기하면 반도체 장비로 이야기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작년에 AP 시스템이 레이저를 활용한 다이싱 장비 이게 검사 파트 쪽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다이싱 장비를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AP 시스템이.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 공급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어서 AP 시스템은 이제는 반도체 장비 업체로 좀 이야기를 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레이저 장비 권위자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 장비로 이미 레이저를 활용한 다이싱 검사 파트 장비가 이미 납품이 됐고 하반기 추가적인 납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LLO라 해가지고 유리기판과 다른 소재 분리 쪽에 관련된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디범도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글로벌 고객사에게 R&D 장비를 공급하는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반도체 쪽으로의 장비 관련된 부분이 아마 AP 시스템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사 내에서 반도체 관련된 장비 관련된 그 마켓시어 확대 때문에 아마 AP 시스템이 반도체 관련 매출 비중이 작년에는 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로 올라오는 분위기고 아마 내년 정도는 15%까지 증가할 전망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신규 장비 공급이라든지 내년에 반도체 매출 비중이 올라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관련해서 AP 시스템이 12월 포워드 PR이 8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HBM 후공정단이 지금 장비업체가 PER 평균 30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이 8배면 너무 싼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는 너무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이 부분은 후공정이 중요하게 되면서 커팅 장비라든지 공정 미사에 따른 여러 가지 어널링 장비 수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아마 다이싱 공정은 디스코가 독점을 했었지만 이오테크닉스가 아마 24년 접어들면서 그루빙과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련된 다이싱 장비 공급을 시작하면서 이제 디스코가 지금 거의 독점했던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어느 정도 갖고 오고 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올해부터는 아마 시장 지배력이 다이싱 공정 관련된 시장 지배력이 마켓쉐어가 점점점 이오테크닉스로 가져올 수 있다. 선단 공정 장비 비중 확대에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인 점에서 이오테크닉스까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반도체가 옛날에는 반도체 하면 사실은 레이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킹하는 거 그림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렇게 슉하면서 그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더 미세화 공정으로 그죠? 깎아내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됩니다. AP 시스템하고 역시나 이오테크닉스. 네. 두 기업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들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는 그러면 수준은 어때요? 요즘에 뭐 최근에 뭐 우리가 일본 얘기하면서 그
일본 반도체 업체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후공정 검사들, 테라다이라든지 어드밴티스트 뭐 이런 거 많이 어드밴티스트, 얘기하잖아요. 테라다. 그런 예. 점에서는 이제 레이저 장비 업체들은 이들 업체들이 글로벌 수준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신 공정의 기존에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가 네. 거의 독점을 했지만 관련된 요테크닉스가 아마 올해 내년 정도 해가지고 그루빙 장비, 그다음에 스텔스 다이싱 장비 공급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그러니까 독점 공급을 좀 깨고 있는 그런 구석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 연말쯤에 요테크닉스 대표께서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아주 큰일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디스코가 독점했던 다이신 공정과 관련된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팁을 준 것 같은데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작년부터 공급 장비가 이제 어느 정도 장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장비 요구 대수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뭐 공정 난이도에 따른 뭐 다이신 공정 관련된 부분의 장비 공급이 본격화 일단 됐다는 점에서는 뭐 요테크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까 AP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의 강자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 네. 이제 어떤 우리가 레이저 장비 관련된 부분들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장비가 넘어오고 그 비중이 지금 올해 내년까지 15%까지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반도체 쪽의 매출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멀티플을 좀 더 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 기준 12개월 포워드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8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AP 시스템은 반도체 다른 호구용종 장비들이 지금 30배 평균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온리브 반도체만 아니니까 좀 물론 그렇죠. 그죠?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15배 정도 줘도 그렇죠. 괜찮잖아요. 네. 8배 정도. 물론 이제 주가가 그렇게 되면 2배를 가야 되니까 그 정도 너무 높다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 쪽에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실제 그 레이저 장비 관련된 실질적인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상태에서는 8배는 좀 가혹한 밸류에이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 두 회사를 포함해서 소부장 투자할 때 네. 우리가 포커스가,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근데 확인하고 가면 좀 늦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수주 실적을 봐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도 사실은 주가는 막 오르 기대가 했지만 숫자는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올해도 사실은 뭐 숫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막 조단위로 나오는 거 네. 올해 얼마 한다 그러더라? 5천억인가 며칠에? 그지 뭐.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주가가 미리 오르니까 그죠? 뭘 기준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글쎄요, 뭐 한미 반도체를 놓고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 문제는 이제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현대차증권에서 한미 반도체를, 저는 뭐 그걸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을 할 뭐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국내 장비 업체에게 PER 80배를 준다, 그게 적정 가격이라고 좀 리포트 내는 것은 다소 좀 극단적인 리포트죠. 아니 뭐 2026년 7년도 땡겨오면 그거보다는 PR 좀 그건 이제 낮아지겠지. 과거 2차 전지 때에서 했던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2차 전지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몇 년치를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은 다 했는데 그 숫자가 최근에 2차 전지가 안 나오니까 주가는 급락했고, 그게 결국은 뭐 3분의 1 토막 그런 나는 수준이고 지금도 못 움직이고 있는 게 그런 이유고, 그럼 다시 그러면 과거 대비 3배 정도는 올라야 그 가격이 가게 될 텐데 그런 시대가 또 올까? 뭐 그런 생각을 또 솔직히 지금은 좀 보시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겠죠. 워낙 업황이 바닥이니까 뭔가 회복이 됐을 때 하반기에는 분명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세 배를 다시 땡길 거다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현대차증권의 한미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26만 원짜리 리포트는 굉장히 이례적인 너무나 공격적인 리포트고요. 그래서 주식을 볼 때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많은 그 커버리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신뢰성을 높이려면 편차가 주는 거죠, 그래. 그렇죠. 평균이 나오니까. 예, 신뢰성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 뭐 딱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어떤 하우스가 한 군데에서 절대적으로 그 회사만 민다. 이건 좀 약간 이상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기보다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 회사만 그 종목을 민다. 다른 데는 아무도 안 미는데, 근데 거기서만 계속 공격적으로 민다. 이건 좀 약간 신뢰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그 하우스에서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많은 리포트가 나오는 게 신뢰도가 높은데 극단적으로 높은 목표 주가, 그 극단적으로 낮은 목표 주가 두 개는 빼야 되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26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직도 1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26만 원이면 더블 가야 되거든요. 그럼 왜 주가가 왜 15만, 16만 원 바로 안 땡겨지냐? 그런 이제 멀티플 80배가 시장에서 용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한미반도체를 디스하려고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장님 말씀을 제가 추론하기는 실적을 추정치가 나온 컨센이 있는 기업들을 보고 실적을 해서 가능하면 밸류가 낮게 평가될 사는 게 더 편안하다. 편안하죠. 네, 편안하다는 예, 그런 말씀을 하기 예. 위한 거고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곽종신 회장이 네네. 결국은 계속 13만 원대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산 가격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은 뭐 13만 원대 사더라도 사실 평단은 굉장히 낮죠. 그 자신감 있게 사고 또 자사주까지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숫자는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네. 확신을 가지고 사고 있는데 물론 어느 순간 정말 갈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대까지 정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몇 배가 오른 주식을 가지고 당장 따라잡을 것이냐 좋은 건 알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지금 많이 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을 지금은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게 좋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좋아 보이면 포트에 일부 갖고 가면 되죠. 근데 좀 길게 보자. 그리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단기에 급하게 올라왔고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한 것들이 몇 년 걸리는 것들을 이미 당겨와서 주가가 올라왔고 그걸 또 당겨서 80배 정도의 PER을 줬으니 당장은 못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을 두고 예. 천천히 움직이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고 지금은 우리가 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1년 내내 기다리는 종목을 지금 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모멘텀을 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신규 모멘텀이 들어오는 종목을 보는 게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주가 관련해서 뭐 이오테크닉스도 신규 모멘텀 들어오고 있고 디스코가 독점했던 부분들을 지금 커버를 하는 것이고 예. AP 시스템이 디스플레이 쪽에 강자이지만 반도체 쪽의 비중이 15%가 올라가면 PR 8배는 조금 과학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한미반도체는 아니었고요. 네. 반도체 레이저 장비였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한미반도체 궁금해하는 분 많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네. 해주셨어요. 박근영 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